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20일 넘게 지속됐다. 현재 상황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한 비장의 카드를 보여주며 러시아가 특별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핵무기를 보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전쟁의 최우선 선택이었고 핵무기가 발사된다면 세계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요? 푸틴의 트럼프 카드 핵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서방 전체를 전율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원자력 회사는 러시아의 핵무기 실험의 실제 이미지를 공개하여 세계 고대 이래 가장 강력한 핵무기의 폭발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1961년 10월 30일 폭탄의 왕으로 알려진 차르 폭탄. 새로운 터널이 폭발했을 때 하늘의 하얀 빛은 불덩어리를 실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 사진에 보입니다. A602. 이것은 냉전 시대 소련이 만든 수소폭탄으로 차르 폭탄이라는 이름이 많다. 덩치 큰 차르 이반 사라브는 소비에트 과학자들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TNT 폭발물 5천만 톤에 해당하는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두 개의 원자폭탄은 리틀보이의 원자폭탄보다 3864배, 펜맨의 원자폭탄보다 2300배 위력이 있다. 이 폭발 시험 계획은 항공기 던지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낙하산 장치는 빅아븐의 꼬리에 배치됩니다. 모든 검사가 확인되면 빅아븐은 분리 가능한 특수철도 객차에 실렸으며 이제 기차로 콜라 반도의 공항으로 운송됩니다. 길을 따라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모든 연결이 잘못되어 빅아븐이 폭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항에도 특수적재 및 하역 플랫폼이 있으며 빅아븐을 비행기에 보내기 전에 과학자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재검사 후 각 장비는 빅아븐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하고 엄격한 기술 제어를 거쳤습니다. 정상화되면 쉘을 재설치하고 비행기로 보내세요. 사진은 빅2반을 장착하려고 하는 투-95 폭격기입니다. 최대 26톤까지 동체 전체는 방사선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보호 페인트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열 및 충격 펄스 측정 핵폭탄 폭발의 실제 사진을 기록하기 위해 측정 장비와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큰 만개가 들어 올려져 폭발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수소폭탄 폭발의 위력을 잘 알고 있어 폭발 현장에서 지하 260km 떨어진 곳에 지휘실을 배치했다. 빅아븐의 폭격기의 도착을 기록하기 위해 폭발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1000m 이상을 던지기 위해 지정된 위치로 날아갑니다. 폭발이 성공하면 세계에서 소련의 위상이 오르겠지만 소련이 처음에 1만 명을 참전시킨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너무 빨리 발전하여 여러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소련이 그가 가져온 위협은 당시 영국 총리 처칠이 미국에서 연설한 반소비에트 연설과 함께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1949년에 NATO가 공식적으로 설립될 때까지 소련은 더 이상 낮은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세계에서 자신의 발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55년 CPSU 중앙위원회 제1서기 후르쇼프는 바르샤바를 징집했다.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바르샤바 조약 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만든 조약. 그 이후로 바르샤바 조약과 사회주의 국가인 NATO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의 대결 그리고 소련과 미국도 처절한 투쟁을 시작했다. 소련은 빅아븐의 건설과 그것의 시험 폭발이 사하라 사막에서 프랑스의 존재와 함께 서방 국가들의 상당한 억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원자폭탄 실험 성공으로 세계 4위 국가급 핵무기로 탈바꿈. 빅아븐을 더 확고히 건설하려는 크루셰프의 결정을 만든 클럽의 구성원. 이것은 NATO가 이미 세계의 핵 보유국을 보유하고 있고 소련만이 바르샤바 조약의 지도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실험이 성공하면 후르시초프의 사회적 지위가 더욱 안정될 뿐만 아니라 나토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사진 속에는 만 사이즈를 탑재한 투-95 폭격기가 엔진의 포효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륙해 고도 1000m까지 비행했다. 이 순간 직원들은 감히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1500m에 도달한 후 비행기는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정된 폭격 지점으로 날아갔다. 이는 공룡 멸종을 일으킨 칙슬룹 분화구 폭격기에 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 폭발이다. 이때 큰 사고가 났고 조종사는 폭발로 인한 백색광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강한 가벼운 안경을 썼다. 밝은 섬광과 함께 고글을 착용한 조종사는 여전히 4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눈부셨다. 그리고 강한 붉은 빛이 하늘로 치솟았고 구름이 두꺼워도 소용없었다.
폭발음은 반경 1000km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다. 불과 몇 초 만에 땅에서 솟아오른 불덩이는 지름이 1km가 넘고 대부분의 사격 장치가 고장났고, 버섯구름은 폭이 거의 40km, 높이가 64km로 에베레스트 7개를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폭발로 인한 열은 50km 떨어진 사람들을 태우고 현지집 유리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 충격파는 산산이 부서졌고 소련조차 이 정도의 파괴력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폭발과 동시에 미국의 지진 탐지기는 규모 5.2의 지진 폭발에서 전자기 펄스를 감지해 1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됐다. 강력한 충격으로 따뜻한 공기가 지구를 3번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TNT 5천만 톤의 폭발력에 불과하다. 처음의 만의 위력은 TNT 폭약 107억 톤에 해당했습니다. 소련은 폭발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국내 및 외교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레이트 이반의 위력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폭발시키면 그 위력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은 서방 국가들을 떨게 할 핵무기를 내보냅니다. 결국 핵 위협은 농담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 2개를 보내 일본을 조금 화나게 했고 소련에 대해 이반구의 라벤의 위력도 가지지 못했다. 히로시마 리틀보이 원자폭탄과 나가사키 펫보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3864기의 2300배다. 푸틴의 움직임은 또한 서방 국가들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부차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상상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